자, 오늘 기술 독립군 72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첨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멤브레인 기술이라는 부분 주제를 가지고 필로스의 김정학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정학 대표이사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할까요? 자,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멤브레인 기술인데요. 첨단 기술이라는 게 요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멤브레인이 없으면 그 기술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정했던 제목은 이런 제목이 아니고요. 약방의 감초 멤브레인 기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어디든지 보면 멤브레인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살고 계시는 환경 속에서 멤브레인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워낙에 분야가 넓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거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40년 정도 이제 멤브레인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멤브레인이 워낙에 적용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칭 제가 좀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멤브레인을 최초로 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료, 멤브레인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필터로 만들어서 엔지니어링하는 이 모든 이 영역을 평생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사실은 좀 생뚱맞지만은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능력, 이제 그게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멤브레인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이 모임에 이 기술 독립군 모임에도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동영상 하나. 저희가 홍보를 해서 멤브레인은 요새 저는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고 연료전지를 돌리려면 멤브레인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환경 분야 보면은 이 이산화탄소 기술에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분야인데 물 재활용, 요새 대두되고 있는 핵심 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은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 군데 쓰이거든요. 멤브레인의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필터냐면은 얘가 자기가 걸르고 싶은 것만 걸르는 필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성이 있는 필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보통은 일반 필터는 정제하는 데 쓰이잖아요. 기체나 액체를 걸르게 되면은 찌꺼기나 입자 같은 게 제거가 되죠. 어떤 것들은 아주 미세한 거는 균 같은 것도 제거가 되죠. 그래서 헤파 필터 같은 거는 정전기하고 그다음에 포화 사이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제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멤브레인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그거를 아주 세분을 해가지고 크게는 서브마이크론, 즉 뭐 균 정도 되는 범위까지를 걸르는 게 있고요.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러면은 이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단백질이나 유기물 같은 것들을 세퍼레이션해요. 그냥 걸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자량별로 이렇게 저희가 이 분해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는 물 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많게 되면은 우리 센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칼슘, 마그네슘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세퍼레이션하는 분리하는 그런 막도 있어요. 그걸 나노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역삼투막이라고 그러죠.
리버스 오스모시스 멤브레인 같은 거는 우리가 바닷물에 있는 염분을 제거해서 해수함수하는 그런 정도의 쓰이겠죠.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의 포화 사이즈를 아주 세분하게 나눠 놓은 것이 멤브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유체나 성분 중에서 이게 원하는 물질만 세퍼레이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그 산소하고 질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산소가 20%, 질소가 뭐 80%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거를 멤브레인을 딱 통과시키게 되면은 산소만 아주 이 농도가 높은 그런 공기가 얻어져요. 그게 요새 중요한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에너지 쇼크 때문에, 오일 쇼크 때문에 이런 이제 멤브레인을 많이 개발했어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는데요. 요새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얘가 저감할 건가, 아니면 캡처할 건가, 세퍼레이션 할 건가, 수소를 어떻게 하면은 그 블루 수소에서 그걸 세퍼레이션 해갖고 그린 수소로 만들 건가, 뭐 그런 데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어떤 그 멤브레인은 서로 익스체인지를 해요. 서로 교환을 해요. 나중에 그림으로 나오겠지만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서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또는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뭐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연료전지처럼 프로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 이 화학공학에서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화학 공정의 한 70% 정도가 그 기술이 없게 되면은 순도를 올리지 못한다든지 선택적으로 뭐 얻어낼 수가 없죠. 근데 요새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이오미메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물체가 갖고 있는,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연구해서 그거를 뭐 접착제를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벌이 날르는데 날개짓을 하는데 뭐 초당 뭐 몇천 번을 한다면서요?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이제 요새는 멤브레인도 생체 멤브레인을 가지고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 피부에 보면 땅구멍이 있잖아요. 그건 멤브레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멍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있는 육수가 막 새는 거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또는 얘가 삼투압에 견뎌요. 바닷물에 들어가면 우리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넣잖아요. 그럼 얘가 소금물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이 배추에 있는 체액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 삼투압이 20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물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자연계 현상을 이용해서 요새 탄렴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멤브레인은 이 기술이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열변기하고 비슷해요, 모양이가. 그리고 화학공학이나 기계공학에 보면은 유체역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 전달하고 물질 전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화공을 해서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보면은 열변기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필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이 그 실가닥처럼 이게 아주 가느다란 겁니다. 이게 한 1mm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이 포로스한 모양 중에서도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 필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카트리지나 필터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모듈이라 그래요. 전자장비 같은 데서 모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모듈이 이게 이제 저 키보다 큰 건데 저희 회사가 만드는 건데요. 이게 정수하는데 하루에 물을 100톤씩 걸려. 또는 이런 거는 뭐 이 폐수 처리하는 데 집어넣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메디컬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공사 막을 홀로파이버 막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데도 있고요. 요것처럼 이제 시트로 된 게 있어요. 시트로 된 거는 두루마리처럼 둘둘둘둘 말아갖고 이것도 열변기에 있죠. 스파이럴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판처럼 만드는 형태도 있고 또는 이렇게 튜브처럼 만드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멤브레인의 이 영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필터 기술, 소재, 세라믹도 있고 폴리메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우리가 유체 그러면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입자가 있고 이온 같은 게 있고 뭐 어떤 녹아 있는 유기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르는 영역에 따라서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울트라 필트레이션, 리버스 오스모시스, 일렉트로다이리스. 일렉트로다이리스 같은 거는 멤브레인이 전기적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멤브레인들이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체를 분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이제 우리가 퍼멘테이션해서 발효를 시켜갖고 알코올 얻는다 그러면 물하고 알코올하고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리 증류를 해도 알코올은 95%까지 몇 개 농도가 안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공비혼합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이런 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멤브레인으로 딱 걸르게 되면 얘가 싹 퍼펙트하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드셔봤나요? 알코올 프리 비어. 응? 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국 먹듯이 그 사람들 주식이 맥주 아닙니까? 근데 건강에 안 좋으면은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에서 알코올만 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멤브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MF, RO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삼투압이라는 것과 역삼투압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필터인데 멤브레인인데요. 우리가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큼 녹아 있냐면요. 한 3.5%가 녹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삼투압이라는 거 있죠. 경막을 통해서 이 삼투압이 물을 빨아먹는 힘을 이제 우리가 재보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의 3.5%의 물이 물기둥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상상도 못합니다. 250m로 올라가요. 250m. 그냥 멤브레인 하나로 이 소금 성분이 빨아먹는 이 힘이 250m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23기압 정도의 압력이 삼투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그러면 해수 담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3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을 밀어내야지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50기압, 60기압으로 운전을 해야지 바닷물이 담수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새 제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압력을 적게 걸어도 얘가 물이 담수화가 될까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투막 그런 거는 삼투압을 역으로 압을 걸어준다 해서 역삼투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요새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물속에 있는 어떤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요, 멤브레인이. 실제로도 뭐 백신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멤브레인으로 정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약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수처리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이 기본 크기별로 멤브레인 영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해수 잠수사 외에도 또는 우리 목룸물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도 정수장 가면은 상당 부분이 지금 그 멤브레인이 다 달려 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물 있잖아요. 아리수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이제 디스트리뷰트 되면서 얘가 물속에 뭐 배관에 있는 찌꺼기나 녹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물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폐수 처리하고 나온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가 잘 제거가 안 되는 물질들이죠. 그런데다 멤브레인을 처리하게 되면 완전히 완벽한 물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먹는 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반도체 공정에서 나중에 이 세정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는 제가 이제 뭐 아까 그냥 주워 들은 게 좀 있어서 반도체의 이 비즈니스 키팩터가 뭐냐면은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을 줄여야지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칩 하나하나에 이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회로가 있잖아요.
집적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요만한 데 기가니까. 그러면은 그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0.00 몇 마이크론 되는 거예요. 근데 균이 요새 우리가 뭐 균 바이러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균은 0.45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럼 회로하고 회로 사이에 더러운 물이 뿌려져 가지고 균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박테리아가 묻었다. 그럼 그대로 불량이에요. 한 개만 묻어도 불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은 그 선과 선 사이를 얘가 불순물이 들어가서 딱 닿게 되면은 그게 뭐 우리 전기 합선이 일어났듯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초승수에서 쓰이는 물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론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물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공정마다 결국 멤브레인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처리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더 이제 순도 높은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경제성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소재에다가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전극을 걸어가지고 얘가 전기분해도 일으키면서 걸르는 것도 막 복합적으로. 요새 이제 뭐 모든 기술이 융합 기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멤브레인도 한 가지 기술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 갖고 이런 EDI라는 기술은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를 써가지고 물속에 있는 마지막 남은 이온까지를 다 얘가 제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해수 담수를 하듯이 뭐 이렇게 멤브레인을 처리를 해가지고 순도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는 그런 기술까지가 이제 멤브레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동은 석유가 많이 나니까 아, 에너지는 풍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중동 쪽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석유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회수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제 청정 에너지 하는 거를 벌써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열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 해수의 온도, 따뜻한 물 또는 우리가 발전하고 나가는 폐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물을 데펴요. 살짝 데피는데 여기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뭐 설명할게요. 멤브레인인데 바닷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폐열이 살짝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나가주면서 이 멤브레인이 그거를 이 수증기압에 의해서 이 수분만, 베이퍼만 증발을 시켜요. 그럼 얘 이제 얻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요새 멤브레인은 분리 기술만이 아니고요.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환경. 그거를 복합적으로 하는 기술들이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선박에서도 배를 타게 되면 배 타보시면 진동 엄청 심하잖아요. 디젤 엔진 막 해갖고 막 시끄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료전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실에 가보면은 열이 펄펄 납니다. 근데 바다에 원양어선이 뜨게 되면은 물을 많이 싣고 가야지 사람들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실으면은 기름을 못 실어요. 기름을 못 실게 되면 많이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큰 배들 그리고 이제 먼 바다 나가는 배들은 배 안에 해수담사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해수담사 장치를 돌리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엄청 들거든요. 그럼 또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해수담사를 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요새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스웨덴의 한 굉장히 이 뛰어난 회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어, 상품화 기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품화하는 걸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이 세계 유수 기업들 중에 저희 필로스가 상품화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생체 멤브레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이 피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체온을 조절해요. 에너지, 에너지 컨트롤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미생물이나 그런 위험한 물질들이 몸에 침투를 못하게 막아줘요, 이게. 그것도 멤브레인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땀을 내가지고 체온을 조절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생체 안에도 보면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멤브레인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를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이 생체물, 얘가 이온 성분은 통과 안 시키고 물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멤브레인으로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닷물을 걸러도 감소화가 되는데 압력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멤브레인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 주에도 이제 적정 기술 얘기를 하시고 서울대 양 교수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래 나눔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스페셜한 그런 정수기를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정수기만이 아니고 기체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물주머니에다가 물을 담가서 걸어놓게 되면은 이 멤브레인으로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물이 방울방울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은 약간의 중력 갖고도 물이 잘 나와요. 분당 1리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저희들이 한 5만 개 정도를 이제 이 공급해가지고 이제 그 적정 기술로 어려운 나라들 저희를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우리 환경부라든지 뭐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 협력해가지고 정수장 짓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게 탄자니아거든요. 이 초콜릿 색깔의 물을 진짜 먹습니다. 가라앉혀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정수한 거를 이제 먹게 해주죠. 그 정도만 해줘도 여기에는 다른 오염물질이 없어요.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균, 바이러스, 탁도, 뻘 같은 거죠. 색도 유기물이죠. 비소. 비소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들 가면은 광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 불소.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물속에 불소가 많아요. 화산 폭발하면 불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이가 다 녹아버리고 뼈가 녹아요. 안전뱅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맞는 경제성이 있고 거기에 현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약간의 마진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 공정에는 뭐 엄청나게 쓰입니다. 제가 회사 출근하면은 매일같이 발주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문 받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거기 폐수들을 이런 멤브레인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안에 멤브레인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하수 처리, 뭐 중수도, 뭐 축산 폐수 처리, 뭐 기타 여러 폐수 처리하는데 멤브레인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는 요거 간단히 보시면은 활성 슬러지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생물이 이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폐수를 해서 버리는데 얘가 이제 미생물이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냥 버리면 이것들이 딸려 나가니까 뻘 같은 게 이제 누렁에 나가니까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냥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가라앉혀요. 가라앉혀 갖고 위에 상등액만 버리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효율도 낮아요. 가라앉히게 되니까. 근데 멤브레인을 요새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멤브레인이 이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만이 아니라 미생물 이런 걸 입자를 다 걸러가지고 바로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제 폐수 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공장의 캐파가 늘어났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 또 땅을 파가지고 이걸 할까 이제 고민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레트로핏하거나 해가지고 아주 컴팩트한 그런 그 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제 요 아래 그림 되게 중요한 건데요. 첨단 화장실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저희 멤브레인이 그 청계천이 이런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변을 본 거를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멤브레인을 걸러요. 걸르면은 이제 깨끗한 물은 다시 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 식물을 키워가지고 유기물을 갖다가 이제 먹게 하고,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서 또 산소가 나오게 하고 등등 식물 공장까지 연결하는, 이게 하나의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굉장히 이 관로가 안 돼 있고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자기들이 마실 물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변 본 것도 처리를 안 하면 누가 치워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막이라고 쳐보죠. 사막에도 신선한 생선 먹고 싶잖아요. 신선한 야채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에너지 기술이고 이 멤브레인 기술들이 다 속속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약방에 감춰갔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산업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같은 거는 요새는 조금 이제 덜한데, 과거에는 실리콘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코스트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퍼의 그 쿼츠를 그 이제 우리가 이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얘를 저기 만들잖아요. 그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 연마제 같은 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패스 처리도 잘 안 돼요.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너무 미세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농축하는데 멤브레인 들어가요. 그다음에 뭐 이 양돈, 축산 이런 패스 처리장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회사하고 이제 같이 개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돼지고기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 숫자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돼지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 돼지똥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걔들 그냥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똥밭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데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폐수 중에서. 그걸 처리하면서 이제 얘를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폐기물이 아니고 이제 저기를 만드는 거예요. 액비를. 근데 액비에 현재도 이제 액비는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액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얘를 어디로 딜리버리를 못해요. 트럭에 싣고 다니는데 비용이 안 나와요. 게다가 정부에서 이거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사실은 이걸 농축 액비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난이나 이런 화분에 영양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농축이 돼 있으면은 운송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이 화훼 농업에 있어서 꽃을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걸 잘하는 이유가요, 이 기술이 개발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버리는 응? 돼지똥이 자원이 돼가지고 액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는 기름 배수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왜 저기 뿌옇게 우유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폐수 처리가 안 돼요. 이 폐수 처리를 못 하니까 위탁 처리를 하는데 톤당 30만 원. 총팀장이 휴무인가? 네? 총팀장이 휴무인가? 그러니까 예. 예,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그다음에 기체 분리. 기체 분리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기체들을 갖다 다 분리하고 있어요, 요새. 특히 이산화탄소는 있잖아요. 굉장히 핫 이슈죠, 지금.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연소돼서 나오는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세퍼레이션 하기도 해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또 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캡처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린하우스.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온도가 있고요, 습도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탄소 동화 작용을 잘해가지고 열매를 잘 맺죠. 그러면 오히려 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식물한테 영양분을 주듯이 광합성을 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체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이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뭐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 운전 오래 하면은 졸리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건물도 우리가 일하고 있으면 산소 농도가 19, 20%가 안 나오고요. 16%, 15%가 나와요. 그러면 근무 환경이 안 좋겠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를 외기를 들여다가 산소를 갖다가 한 3%만 올려주는 거예요. 2%나 3%만. 그러면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우리가 근무할 수 있죠. 그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농산물을 1년 내내 팔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겠죠. 에너지 비용. 엄청나죠. 그런데 이 사과 또는 뭐 귤 이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과일들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마토를 퍼놓은 걸 갖다 놓으면 얘가 익어서 뻘겋게 되잖아요. 완숙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계속 이 세포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새 보면은 이제 생선 신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침을 놔서 기절시켜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다시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과일이나 채소들이 호흡을 못하게끔 공기 조절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배나 사과를 집어넣고 거기에 맞는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를 딱 맞춰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호흡을 안 해요. 그러면 냉장고를 쓰지 않아도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좀 제가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재밌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멤브레인이 적용되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참 별난 거 다 하고 있는데요. 셀 컬처 그래가지고 우리가 줄기세포나 동물세포, 식물세포들을 특히 동물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요. 백신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커다란 리액터에다가 그런 셀을 넣고 먹이를 막 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발효를 한 다음에 이거를 원심 분리기로 걸러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계속 배치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셀 같은 것도 하고 나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 멤브레인을 써가지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칼, 혈액투석기, 인공심폐기. 혈액투석기는 요새 뭐 일반적인 거잖아요. 심부전증 환자들은 피를 걸르죠. 한쪽은 피가 흘러가고요. 피 속에 있는 그 독성 물질들, 크레아틴은 우레아 뭐 요독성 물질들이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확산돼서 나가요.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럼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를 돌려요. 펌프가 돌리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냥 펌프가 돌리면 산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몸에다가. 그러면 이 멤브레인 필터가 산소를 갖다 계속 피에다 넣어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요.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연료전지. 연료전지 같으면은 요새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가전제품처럼 되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에 바퀴 달아놓은 게 자동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전소를 이제 만드는 거죠, 연료전지가. 근데 그 발전소에 멤브레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팜에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스마트팜에는 아까 습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은 많이 빨아먹어야 되는데요. 습도가 많으면 곰팡이가 나요. 그다음에 이게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그 안에 습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습기를 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습기를 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습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식물마다 다르거든요. 막 그런 데 쓴다든지 하는 그 이 제습. 그다음에 아까 이제 건물의 산소 얘기도 했지만은 여름철에 우리가 에어컨 키잖아요. 에어컨 키는 이유는 수분 같은 게 들어와서 축축하고 더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뽀송뽀송하죠. 냉방병에 안 걸려도 쾌적하게 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멤브레인으로 딱 통과시키게 되면 한 95%짜리가 한 40%로 떨어져요. 그런다면 에너지 엄청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멤브레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이 이거 말고도 적용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쭉 해드렸고요. 한 7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정수 폐수 처리를 근간으로 쭉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새로운 멤브레인 쪽에 제습, 가습, 뭐 세포 배양, 항균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 요새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멤브레인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환경이라는 거는 뭐 뻔하잖아요. 요새 환경 오염, 미세먼지, 뭐 코비드, 또 우리 에너지 관련된 요구사항,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스마트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에 뭐 전화가 있기 시작해서 메모장, 뭐 카메라, 뭐 운동 다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시장에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러한 그 요구되는 기술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멤브레인 시장은 이제 완전히 정착된 시장이에요. 이 정수나 폐수 쪽에.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폐수 처리라는 게 멤브레인을 쓴다 그랬더니 저희 회사 그 대기업에 이제 SK 있었는데 최 회장님은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어느 사장님이 저를 혼을 내시더라고. 연구자들이 이거 참 이래서 문제야. 야,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멤브레인을 걸르냐. 그 비싼 거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폐수 처리장에 멤브레인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재 기술들이 앞으로 시장을 끌어간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제습 시장도 그 우리가 제습기를만 쓰거든요. 근데 제습기 집에서 써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시끄럽고 에너지 많이 나가고 뭐 물 갖다 따라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들어간 습도를 아예 컨트롤해버리고 제습이 아닙니다. 컨트롤하고 응?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이 산소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거죠.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의 강점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의자에다가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파워 기술이 많이 있는데 오염이 안 돼. 그러니까 장산 좀 잘 안 돼요. 한 3년 쓰고 버려야 되는데 한 5년, 10년 쓰니까요. 이제 이렇게 폐수 처리하는 것들. 정수하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피만 합니다. 좀 잡음이 있다. 스피커를 꺼주시면. 그래서 이 멤브레인 모듈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매니폴드라는 거에다 용접을 해야 돼요. 그럼 저희들이 제주도에 물 재활용하는 거 3,000톤짜리를 시설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20일이 걸렸거든요. 옛날에. 근데 저희들이 조립하는 걸로 딱 해갖고 3일 만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습 쪽은 말 그대로 95%의 습도가 딱 들어가면 40%로 딱 떨어지는 거를 이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의 김설이잖아요. 김설이는 거 막는 거. 공조기, 전기시, 항원항습기, 스마트팜 이런 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습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말씀드렸잖아요. 쿨링 타워에서 우리가 제습을 하잖아요. 에너지비가 반으로 떨어져요. 이거를 이제 실험하는 게 좀 있습니다. 보시면 34% 이제 나타나죠. 그런 공기가 93%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젖은 공기 넣어주고 바람만 불어주는데 그냥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가습기, 연료전지는 가습기가 필요한데요. 이게 앞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호소 연료전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세계 1등 기술하고 거의 뭐 똑같은 이상 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수, 폐수, 습도 조절, 연료전지 그런 쪽에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력이 부족하니까 협력하는 데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운스트림 쪽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팜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하는 데가 이런 되겠죠. 이런 연료전지 같으면은 저희가 자동차 회사를 거래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벤더사나 또는 그런 자동차 수주하는 데랑 저희가 멤브레인 협력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비디오나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좀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2030년 목표는 물과 공기 분야의 멤브레인 전문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물, 바이오 분야의 솔루션을 토탈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분에 마쳤습니다. 네. 우리 아주 그냥 너무 전부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주민보 대표님 올라오셨던 그 채팅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을 해주실까요? 잠깐만요. 네.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많이 죽었는 어떤 안타까운 있었는데 이것도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이쪽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호흡기 있잖아요. 호흡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가습기에 그런 약품을 든 이유가 뭐예요? 가습기가 놔두면은 거기에 막 슬라임 있잖아요. 미끄덩미끄덩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걔가 균의 원상, 바이러스 원상이거든요. 그래서 약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특허도 내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게 뭐냐면 멤브레인 한쪽에다가 가느다란 실가닥에다가 물을 채워놔요. 그거 선풍기를 틀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습이 탁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우리가 요새 이제 겨울철이니까 히터키잖아요. 천장에서 나오는 공기가 15% 습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또 키잖아요. 근데 가습기 키면 비끄덩거리니까 이제 맨날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회로처럼 그 라인에다 멤브레인을 놓고 수돗물을 흘려요. 그렇게 되면은 더운 공기가 나올 때 습기를 닦아주고 나와서 바로 85% 90%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습기를 가동을 하면 초음파 가습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허연 이 수적 워터 미스트가 나오잖아요. 워터 미스트가. 근데 얘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포화된 수증기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쓰기에 좋지만은 위생적이지만은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한 거죠. 반도체 또는 우리 네이버나 뭐 구글 서버 있는 데 가면 습도 조절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습기의 멤브레인이 상용화가 될 겁니다. 예, 오늘 처음에 또 목소리가 지금 처음에 계속 처음에 이음이 좀 자꾸 들어가네요. 이광식 박사님이 이 카톡 보내주셨어요. 저는 하는 소리가 해주셨어요. 차량용 가축분유 오수 처리가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차량용이요? 네. 차량용 옷으로는 어떤 옷인가요? 제가 지금 저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차량에다가 이동식으로 해서 어떤 그 동물 가축 거기 처리하는 그 장치를 개발하는데 이 피나 이런 옷들이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좀 지금 같으면 모아서 버려 네, 이탁지에 가능합니다. 왜냐면 차량에서 달아가지고 그 사이즈로 소형으로 해가지고 바로 자체 처리하면은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에서 이제 그 연소하게 되는데 네. 연소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안 나오기 좀 다이옥신 혹시 이런 그 가스를 걸러낼 수 있는 것도 같이 부탁할 수 있는 다이옥신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다이옥신은.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중수 장비도 트럭에다가 이제 달고 다니는 게 있고
폐수 처리도 많이 그 하고. 제가 그 박사님 그 제가 좀 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저기 예, 이따 저 카톡방을 제가 연결을 할 테니까 네네. 모을 테니까 그때 얘기를 좀 더 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한테 나오는 소리인가? 네, 좀 머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우리 윤정환 대표님이 영문으로 된 회사 속에서 재무제표 비즈니스 비즈니스 플랜을 받아볼 수 있는가요? 한국의 스타트업을 찾는 해외 투자가 멋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네요. 저야 감사하죠. 뭐. 예. 그러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권채 대표님 아까 손 드셨는데 말씀 좀 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예. 현재 자동차에 연료전지에 적용되고 있는 멤브레인이 있는데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가습기에 적용하는 멤브레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출하고 에바포레이터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멤브레인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개발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아, 예. 그게 이제 저희 하는 일이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어서 인사드렸습니다. 네네. 저기 지금 노이즈가 계속 지금 걸려가지고 잘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다음에 제가 카톡방으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저요. 예, 김호준 박사님. 네, 그 과일이 숙성 과정에서 그 에틸렌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쑤시는 과정에서요. 그럼 아까 같이 그 가스만 그하면 그 에틸렌 가스가 안 나오나요? 또는 에틸렌 가스만 계속하시면 됩니다. 있어도 맞습니다. 현장을 갔더니요. 그 과일들을 이제 패킹하고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데 컨테이너예요. 이 에틸렌 가스가 이제 그 나와서 그거에 대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어떻게 전혀 아까 설명하신 방법 외에 그런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쉽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에틸렌 가스는 왜 나오냐 하면은 그 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까 컨트롤 애트모스피어는 대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딱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호흡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뭐 포장지에서 어떻게든지 그 에틸렌 가스를 분해시키든지 배출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또 간단한 그 질소 가스나 CO2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 저한테 하는 소리인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멤브레인을 직접 제조하시는 겁니까? 시스템을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져서 네.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이제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겠어요. 이럴 수가.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소리가 안 나네. 네. 네,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러면 대표님 그 멤브레인을 직접 제조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시스템을 멤브레인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RO도 제조하세요? RO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F, UFO, 그다음에 제습, 가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장르가 넓어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예. 아까 그 김호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에틸렌 가스가 발생 안 되도록 대소화를 막아주는 메커니즘을 이제 부여하시는 건데. 그럼 그건 이제 하나의 제 이그젬플이고요. 저희 회사는 요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수소 관련되는 이제 가스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이 사용될 전망인 기술들입니다. 산업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우리 ESG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 접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셨거나 또 우리 분들은 제가 모아놨습니다. 채팅을 해주신 분들은 멤브레인이라는 부분으로 모아놨으니까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조업을 직접 하시고 또 이 분야를 하시니까 서로들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김 박사님. 예, 네, 김한호 대표님. 예, 저도 화학공학을 하는데 네네. 지금 그 CCUS 쪽에 들어가는 CO2 쪽에 어느 단계까지 돼 있어요? 지금 롯데케미칼에서는 이미 멤브레인으로 맞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네네 있죠. 네. 예, 예. 저희는 그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석사 과정에 제 전공이 이제 기체분리거든요. 아, 예, 예. 그 외부에 대학에 그쪽에 획기적인 기술을 가진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기술을 사서 같이 상용하는 걸 지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제 CCUS 쪽은 뭐 요새 많이 관심들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같이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가산동에 있는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 회사에서 아, 시급입니다. 저희 광명이거든요. 예,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로 또 자, 얘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쪽 부분에 전부 관련되시는 분들만 들어오셔서 아주 숙닥하니 아주 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하셨던 분들 전부 카톡방으로 멤브레인으로 모아놨으니까요. 또 더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합 대표님께 박수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